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하반기 신청 기한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이 원래는 2월 21일부터였는데 3월 1일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이 3월 1일부터 3월 16일로 변경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과 지급 기한, 그리고 간략한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 요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으셨던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기회가 총 3번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2019년에 있으셨다면 총 3번의 기회가 언제 있으시냐면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8월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기 소득에 대해서 2번 다 신청을 못 하셨다면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 기한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마다 한 번씩 매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번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다면 8월에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돼서 받으셨을 거고요. 이때 35%에 대해서 지급이 되시고 하반기는 신청 안 하셔도 자동으로 2020년 6월에 35%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5%는 2020년 9월에 정산이 되어서 나머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없으셨거나 기한을 놓치셔서 신고를 못 하셨다면 하반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하반기에 신청하실 분들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 2020년 6월에 35%를 지급받으시고 그 나머지 65%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만 있으신데 2번 다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하면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0년 9월에 100%를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총 3번 신청하실 기회가 있으시고 3번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분을 신청하셨다면 3번에 나눠서 지급을 받으시고 하반기 분을 신청하셨다면 2번에 나눠서 지급을 받으시고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한 번에 다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이 흐름은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신청을 하시되 연중에 3번 신청 기회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만 있으시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번 신청하실 수가 없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 기한에 한 번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한을 아시고 신청 기한에 맞춰서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고 기한 후 신고는 100% 다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신청 시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기준이 되는 자격 요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이 들어가시고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2천만 원, 호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셔야 하고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재산이 요건이 2억 원 미만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과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시고 나서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이 언제 기준으로 언제 소득이 발생되시는 것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건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는 일단 1년 내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해도 되나요? 이것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지 않고 8월이나 9월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 모두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산 요건, 총 소득 요건이 18년도에 완료가 되시고 19년도에 근로소득이 일부만 발생하셨더라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여러 명이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그 중에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하는 요건은 첫 번째로 상호 합의가 되신 분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 상호 합의가 안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장려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의 여기까지 와서도 선정이 안 되셨다면 세 번째는 가구원 중에 부양가족이 가장 많으신 분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당 한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신데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를 따로 세대를 분리하셨다고 하더라도 같은 집에 살고 계시다면 한 분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신 분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해서 증빙이 없으시다고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들어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셔야 세무서에서 판정을 해보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개인마다 집에 사는 사정도 다르시고 재산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소득을 받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세무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제가 판정해 드리기는 어렵고 세무서에 담당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안내문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되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했을 때 2018년도 가구원, 재산, 소득 요건이 충족되시고 2019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모두 다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 신청을 넣고 나서 그 판정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중에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 신청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기 신청 때 한 번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